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정희의 율포의 기억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항상 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간에는 웬만하면 조금은 모의고사 시험에 잘 나오죠. 잘 나오지만 동그라미 세모 하기에 그래서 문학을 분석하기에 아주 조금은 좀 어렵다? 혹은 요렇게 생각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좋은 시들을 보는 건 기본이거니와 스스로 그 조금의 어려움을 깨우칠 수 있는 혹은 깨우친 학생들이 느끼는 희열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면서 그래 바로 저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면서 쫓아오시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필기하는 게 프리미엄 학생들은 아니잖아. 자,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처음에는 동그라미 세모 먼저 합니다. 자,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팁으로 하나 주긴 했는데 사실 팁이랄 것도 없지. 아시고 있겠지만 현대시에서 나오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아니 우리에게 악한 부모님, 할머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 고교 과정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팁 아닌 팁이었잖아. 그냥 동그라미일 거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이런 거거든. 뭐가 됐든. 나중에 선생님 저 문맥 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조차도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문맥 봐도 동그라미일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긍정적인 존재인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은요. 바닷가에 가서 보여주고 소금기 많은 푸른물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어머니가 동그라미인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아닌 건 세모해야지. 그치? 결정 난 거잖아. 조금만 더 봐요. 뒤에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어요. 뻘밭 하면 안 되지. 발음을 왜 이러니? 뻘밭 때문이었죠. 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네. 그런데 좀 살짝 이런 시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검은색인데다가 얘들아 그것도 좀 꿈틀거리고 뻘밭이잖아.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아주 푸르른 바다가 훨씬 더 예쁘죠.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사실은 바닷가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조금 더 가봐요.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위험하지만 그걸 무릅쓰고서라도 막 움직이고 힘있게 움직이는 그렇게 숨쉬고 사는 것들. 퍼덕거리는 건 숨쉬고 사는 것들인데 그 힘을 보여주고 싶었대잖아요. 결국 이게 어떤 색깔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긍정, 부정은 항상 문맥이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얘가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문맥상 보시면 힘, 이런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푸른색의 물은 부정이고 여기 검정색이지만 검정색의 밭은 뻘은 동그라미로 보셔야 된다. 동그라미 속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퍼덕거리는 것 그리고 숨쉬고 사는 것 그것의 어떤 힘 같은 것을 어머니는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무릎을 왜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그러죠. 왜냐면 뻘밭에서 먹이를 건지려면 좀 허리도 굽히고 무릎도 힘들죠. 여러분들 저도 뻘에서 일은 안 해봤네요. 그렇지만 예능이나 꼭 예능 아니어도 TV에 나오잖아 얘들아. 얼마나 힘드니? 힘들죠. 하지만 그 힘듦을 거쳐야만 먹이가 생기는 거잖아. 우리의 먹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노동은 신성한 거죠. 해야 하는 거고. 더 가볼게. 생명이 사는 곳을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왜 저렇게 쓸쓸한 뻘이야 생명이 사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노동의 신성함이 나오죠. 자, 계속 갑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어디선가 봤죠? 네, 되게 유사하잖아. 물론 얘가 오해하지 마.
맨 끝쪽이 아니기 때문에 맨 끝쪽이었다면 우리는 수미상관이야 라고 했겠지만 맨 끝쪽이 아니기 때문에 수미상관은 아니지만 매우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찍이 뭐뭐한 것은 뭐뭐가 아니었다. 뭐뭐가 아니었다. 되게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뭐라고 쓰는지 알지? 쓰고 갈까 얘들아 그냥? 얘와 얘 이 문장이요. 그리고 이 문장. 저 뒤쪽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쓸게. 여기에서는 여기다 쓸게요. 네, 유사한 통사구조, 문장구조 여기다. 반복이 쓰였다. 통사구조라도 해도 괜찮아. 상관없는 거야. 일찍이 어머니가 나의 바다를 데운 것은요. 저 무의한 해조음이요. 해조음이 이제 파도 소리 같은 건데 어떤 자연적인 그런 파도 소리.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다로 가죠. 사람들은. 바닷가에 살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러 가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고요.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이라든가 각혈하듯 노를 내뿜는 그 폭우, 바닷가의 어귀 같은 데를 배경으로 해서 마치 성자처럼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 보이죠?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아까 내가 미리 얘기해 줬지만 이 얘기하고 싶은 거 맞네. 먹이를 건지고 힘들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꺾고 되게 힘든 노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마치 성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성스럽고 경건한 자세, 경건한 것, 먹이를 구하는 것, 노동을 그렇게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먹이를 건지는 슬프지만 왜 힘드니까. 하지만 경건한 손이요. 경건한 일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자, 나 뭐 했어 얘들아? 동그라미 세모. 사실 내가 처음 스타트하면서도 얘기했죠. 왜냐면 좀 불안했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 봐. 왜냐면 네? 바다에 푸른 바다가 부정이고 검은색의 뻘이 세모라고 동그라미라고요? 하고 어려워할까 봐.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중에 저 그대로 했는데요. 선생님 하시기 전부터 저 똑같이 동그라미 세모 저렇게 했는데 한 사람 손 전부일 것 같은데? 지금 손 든 사람 뿌듯함 잘하고 있고요. 사실은 얘들아 정말 지금 손 들었어. 저 할 수 있었고 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있잖아 얘들아. 고3법까지 끝난 거예요. 정말. 선생님 무슨 말이 겨우 고1 저 필수작품 몇 개 하고 일 것 같잖아.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학습법이다. 현대시를 볼 줄 아는 눈.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리키는 것으로는 긍정, 부정. 이걸 할 줄 아는. 즉 현대시를 분석할 줄 알면 사실은 고 1, 2, 3을 거쳐서 나오는 현대시 다 낯선 거 나올 거고요. 그 시가 그 시예요. 여러분들 고3에서도 이 시 나올 거고요. 고3에서도 또 다른 낯선 시가 나올 건데 낯선 시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건 고3 용까지 현대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하는 능력만 키우시면 되는 거죠. 문제풀이하면 잘 나오는 표현 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골라내는 능력. 이제 이거는 계속 배울 건데 시를 보는 눈은 끝났습니다. 됐지? 자부심 생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자, 이제 마무리. 자, 마무리로 이렇게 하는 거에 마무리로 하나만 더 해볼까? 주제 찾는 연습 한번 해봐요. 주제 찾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얘들아? 내용을 요약하겠어요. 네, 어머니가 뻘밭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해도 되지만 조금 내용을 넣을게. 어머니가 뻘밭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숨 쉬는 것들의 힘과 노동의 경건한 손을 보여주고 싶으셨다. 이거 주제 맞아요. 근데 좀 길다면 뻘밭에서 느끼는 생명의 힘, 생명력의 힘, 혹은 뻘밭에서 느끼는 생명력의 힘과 경건한 노동의 힘, 이렇게 하셔도 되죠. 제가 이따 주제 써드릴 때는 조금 더 요약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나온 김에 요거 쓰고 갈까? 너무 쉬워서 내가 안 쓰고 그거 알고 있지 얘들아. 나는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 요거 뭐라 그래야 돼 얘들아? 성자처럼 각혈하듯. 자, 뭐 써야 돼? 저 안 써요. 표현법. 그렇죠. 직유법. 뭐뭐처럼. 그냥 직유법은 너무 유치한데 너무 시험이 잘 나와. 이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보는 거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같이 뭐뭐처럼 단어 들어가면
직유법 쓰는 거네. 그 다음에 반복적인 게 전체적인 문장의 반복도 있었지만 뭐 유사했죠. 똑같진 않았지만 문장의 반복도 있지만 끝부분에 어미가 되게 유사하기도 해서 뭐 많아요. 위에서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내려올까, 내려올까, 일까, 할까, 까, 여기다 쓸게. 유사한, 이럴 때 어미의 반복이 쓰였다.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 한 번쯤 더 보여드렸습니다. 하나 중요한 거 하나 하고 갈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푸르른 물을 좋아하고 검은 거, 뻘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글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선 도리어 반대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여기다 쓸게요. 요거 두 개에다가 쓸게요. 일반적인 인식과 반대로 쓰인 부분이 있다. 반대로 이미지, 상징적 의미를 생성을 했죠. 하나 더 할까요? 푸른색과 검은색이 나왔거든. 이럴 때 질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학생들이에요. 대답하셔야 돼요. 색채 대비가 쓰였다라고 합니까? 이럴 때 살짝 했잖아, 예전에. 그치? 혹시라도 예전에 안 들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만 반복합니다. 색채 대비, 색채 대조라고 하는 건 정반대의 색깔을 찾아라가 아니야, 얘들아. 아주 뚜렷한 두 가지 색깔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상은 어차피 두 개 포함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많이 찾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주 뚜렷한 색깔이 두 개만 나오면 우린 무조건 색채 대비가 쓰였습니다. 색채 대조가 쓰였습니다. 여기 푸른색과 검은색은 아주 뚜렷하게 다른 색. 뭐 어쨌든 그냥 다른 색이야. 그럴 때 우리는 색채 대비가 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다 쓸게. 왜 색채 대비를 사용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지로 아마 질문이 나올 거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인 시의 분석 끝났고요. 내용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내용 정리를 아까 내가 말하면서 했거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요,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절대 소금기 많은 푸른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만을 원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야. 사실 소금기가 많은 푸른 물은요, 그냥 물이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고 반대로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가노. 그러니까 바다가 썰물이라고 해서 나가잖아. 다 나가고 뿌리까지 뽑혀 나가고 나면은 남은 게 굉장히 쓸쓸한 맨살처럼 남으면 춥고 어둡고 무섭고 아프지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고난이 있는 그런 뻘밭을 보여주고 싶어요. 왜? 그 고난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면서도 퍼덕거리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들, 그것들의 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 생명력의 힘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저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거야. 노동의 힘, 노동의 신성함. 왜? 이렇게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채취하기 위해서는요, 먹이를 건진다는 것도, 먹이를 먹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생명력을 위해서 먹이를 먹고, 먹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노동을 해서 이렇게 무릎을 꺾는다거나 허리를 꺾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중요한 거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이미지인 또 다른 하나, 무의한 해조음이요. 파도 소리 같은 거, 생명력은 없잖아. 그걸 보여주고 싶어졌던 게 아니고요. 물 위에 집을 짓는, 물 위에 집 지으면 얼마나 위험하니? 나중에 파도가 치거나 금방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위험을 무릅쓰는 생명력의 존재죠. 그거나 아니면 노을을 배경으로 해서 성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먹이를 건진다는 건 노동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슬프고도 경건한 손이요. 그러니 노동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었었던 건 이거다. 내가 뻘밭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건 바로 이런 것이다. 를 말해주고 싶은 시입니다. 뭐 내용은 찾으면 얼마든지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동그라미 세모를 잘 찾는 것, 그 능력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요거 지우고 최종 정리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어머니가 나를 바닷가에 데려가실 건 소금기가 많은 푸른 물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의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해조음이요. 이런 것들을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거든. 어머니가 들려주고 싶으셨던 건 이쪽에 있을까요?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봐 라고 얘기가 느껴질 수 있게 하시고 싶은 뻘밭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뻘밭이 검은색이야 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크게 이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보여지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나쁜 건 아니지만, 부정적이라고 해서 나빠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어쨌든 어머니는 생명력이 없는 반대에 생명력이 있는 이걸 긍정으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한 거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으셨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력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경건한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는 우리 좀 더 요약해 볼까요? 아까 제가 말로 했던 게 좀 너무 길어서요.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해볼까? 지금 뻘밭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다 써도 되고, 매번 얘기하지만 이걸 요약해, 이걸 두 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걸 요약해 볼까요? 삶의 의미, 혹은 요 3 대신에 생명의 의미, 이래도 되잖아요. 됐지요? 주제가 이런 것이다.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것이 주제다. 주제는 너희가 생각하는 건 어찌됐든 낯선 시를 보고 시험 볼 때 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때는 그 내용 요약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시험 시간에 낯선 시를 대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훌륭한 자세입니다. 주제를 잡는.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는 학습법을 알아야 하고 학습법대로 공부를 해야 한다. 잊지 마세요. 그래야 짧은 시간으로 많은 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국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우선 여기서 마무리 이 작품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힘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